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한국을 방문한 뒤 그녀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며 떠난 여행, 하지만 단 3초 만에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일본인들도 몰랐던 그들 사회의 치명적 약점까지,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사카모토 토모야는 일본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1살 평생을 한 회사에 바친 그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확히 3달 후면 은퇴를 맞이하게 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그를 향해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토모야 부장, 퇴직 전 마지막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옆자리 후배의 질문에 토모야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맡은 일에 실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본 기업의 충직한 전사였습니다. 퇴근 시간, 토모야는 평소와 같이 정확히 6시 30분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후배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고 귀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장남 유스케가 가족 식사를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정장 차림의 유스케와 아내 유이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토모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제1동포 2세인 며느리 유이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는 어떠세요? 은퇴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유이의 질문에 토모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젊은 후배들에게 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지. 걱정할 것 없어.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유스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은퇴 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혹시 여행 같은 건 어떨까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시면서 세상 구경도 하셨으면 합니다. 토모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이라. 사실 그는 해외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출장으로 몇 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죠.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일본 국내의 온천이나 고향 방문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쎄,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는데. 그 말에 유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어떠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을 잘 알고 있으니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요. 토모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 굳이 거길 왜 가? 식탁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토모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한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디지털 기술이나 문화 콘텐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토모야는 유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을 못 따라왔잖아. 그런 곳에 뭐 하러 가나? 다른 곳으로 가지. 식탁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유스케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업무로 한국에 자주 가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더군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해요. 토모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뉴스와 신문에서 접한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식사 자리를 더 이상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마지못해 내뱉은 토모야의 말에 유스케와 유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토모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가볼 만한 곳일까? 인천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던 토모야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설득에 넘어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 도심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유이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던 토모야는 공항 내부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눈길이 갔습니다. 일본의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시설이었죠. 오히려 더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기식이겠지. 토모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교통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의 교통카드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죠. 유스케가 건넨 티머니 카드를 받아든 토모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충전하러 갈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설명에 그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편리할 줄이야.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토모야의 놀라움은 더해갔습니다. 객차 내부는 깨끗했고 와이파이는 물론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끊김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유이의 설명에 토모야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마음은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토모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은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현대적인 건물들은 그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로 지금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유스케의 설명에 토모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심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울의 첫인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도 토모야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체크인하고 객실 키도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지 않았죠?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체인 호텔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유이의 말에 토모야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 아직 많이 배워야 할 나라. 그런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토모야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아버님?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를 먼저 가볼까요? 아니면 경복궁 같은 역사 유적지를 선호하시나요? 유이의 질문에 토모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좋아. 너희가 알아서 해. 무심한 대답을 내뱉었지만 토모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모야는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밤사이 내린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명동부터 둘러보려고 합니다. 쇼핑과 먹거리로 유명한 곳이니 즐거우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자 유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모야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일본의 번화가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긴자나 시부야보다는 떨어지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출구를 빠져나와 번화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였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쇼핑 중심지인 명동입니다. 패션, 화장품,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죠. 유스케의 설명에 토모야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매장들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 시연 방식은 도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매장에 들어가 볼까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아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답니다. 유이를 따라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선 토모야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영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일본어가 통하다니. 토모야의 중얼거림에 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동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 대부분의 매장에서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해요. 심지어 메뉴판이나 안내문도 일본어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장 내의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줄을 서서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대신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태블릿으로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바일 결제나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현금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하군. 토모야의 감탄에 유스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죠. 토모야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건 보여주기식일 거야. 대도시의 일부 지역만 그렇겠지. 유이와 유스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 역시 토모야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고 음식이 준비되면 알림을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을 부를 필요도 없고 주문 실수도 없어서 편리하죠. 유이의 말에 토모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던 중
토모야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리 한켠에서 누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현금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해요. 인터뷰 내용을 듣던 토모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스케의 물음에 토모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앞선 일본, 뒤처진 한국이라는 도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토모야와 가족들은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이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추천한 곳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토모야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광장시장이에요. 서울에서도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유이의 설명을 들으며 토모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곳에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고 일부 가게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빈대떡이 정말 유명하대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유스케의 제안에 토모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북적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없네요. 갑작스러운 한국어 질문에 토모야가 고개를 들자 6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유이가 재빨리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 남성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들의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관광 오셨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질문하는 남성의 토모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가족여행 중입니다.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토모야의 말에 남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90년대에 일본에서 몇 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어를 배웠죠. 박선우의 친근한 태도에 토모야도 자연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인지 금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일하셨나요? 오사카에서 전자회사에 다녔어요. 그때는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였죠.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었고요. 박선우의 솔직한 말에 토모야는 공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정말 앞서 있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빈대떡과 막걸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토모야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조심스럽게 입을 댔지만 이내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군요. 그렇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사실 요즘은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더라고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모야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세요? 박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20년 전에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많은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토모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는 팩스 기계가 최첨단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 때문에 도쿄를 방문했더니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더군요.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었습니다. 박선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좋은 점이 많아요. 섬세함, 정확성, 서비스 정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세계 최고죠. 하지만 변화의 속도. 이건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토모야는 침묵 속에서 박선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참 앞섰던 시절은 이제 추억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박선우의 이 한마디에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토모야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일본 우월주의가 단순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토모야의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에서 직접 들은 솔직한 평가는 그 어떤 관광 명소보다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모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박선우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경복궁과 인사동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온 유이의 말에 토모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첫날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간간히 질문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토모야의 질문에 유스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서울 지하철은 매우 효율적이고 깨끗해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도쿄 지하철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세 사람은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토모야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모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열차 도착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차 내부의 혼잡도까지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보기 어렵네요. 토모야의 중얼거림에 유이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지하철 내에서도 모바일 결제로 쇼핑이 가능하죠. 지하철에 탑승한 세 사람은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토모야는 주변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토모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하자 즉시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노인을 돕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와는 확실히 다르군. 토모야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젊은이들, 자리 양보를 꺼리는 승객들. 일본의 공공장소에서 예의와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공동체라는 말을 믿어요. 유이의 조용한 말에 토모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모습이 의외로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 가치가 함께 퇴색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세 사람은 입장권을 구매하고 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토모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곳곳에 설치된 증강현실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옛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니.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복궁의 과거 모습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시스템에 토모야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진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유적지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토모야의 말에 유스케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관광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한국은 문화유산 디지털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붐비는 시간대였고 토모야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토모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서툰 일본어로 말하는 소년에게 토모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은 소년은 다시 한국어로 말했고 유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 자리를 양보하신대요. 토모야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다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토모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도쿄와의 차이일까? 인간미 넘치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토모야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하루 종일의 관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토모야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객실의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그는 우연히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한국 뉴스 채널에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실패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와 정부 디지털화 정책의 지연,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관료주의적 문제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토모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보도를 절대 안 하지. 토모야의 중얼거림을 듣고 유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놀랐을 뿐이야. 이런 내용은 우리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든. 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관한 뉴스를 보도할 때도 비슷한 편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된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토모야는 잠시 말을 잊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접했던 한국 관련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발전이나 문화적 성취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었죠. 혹시 혐한 조작 기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토모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일본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죠. 토모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언론이 왜 그랬지? 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고 시청률이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한 상업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불행히도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은 관심을 끌거든요. 토모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한국과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이미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실제 한국이 아니었던 거야? 유스케가 부드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미디어가 보여주는 편향된 정보만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곤 해요. 토모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가 믿어왔던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은 얼마나 실제와 다른 것이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양국 산업 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심층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석을 거의 볼 수 없어. 토모야의 말에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언론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글로벌 시각에서 자국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 유입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하라주쿠와 오사카 심사이바시에서 한국 패션과 음악, 음식을 즐기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 젊은이들 같은데. 토모야의 놀란 목소리에 유스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국경이나 정치적 갈등보다 문화적 공감대가 더 중요하니까요. 텔레비전을 끈 후 토모야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겨봤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인사동의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현대 기술까지. 모든 것이 그가 알았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편향된 정보에 길들여졌는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언론이 보여준 한국은 실제 한국의 일부분, 그것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왜곡된 이미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거야. 토모야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셋째 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토모야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은 그의 오랜 신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님, 이 음식은 궁중 요리라고 해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먹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유이의 설명에 토모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과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모야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꺼렸지만 이제는 그 맛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 일본 요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 토모야의 솔직한 감상에 유스케와 유이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발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셨나요? 유스케의 질문에 토모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 특히 디지털 기술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 유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한국은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전환에서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있어요. 인터넷 속도는 물론이고 전자정부 시스템, 핀테크, 모바일 결제 같은 분야에서 정말 발전했답니다. 토모야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을 거야. 유스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분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품질 면에서 많이 좁혀졌죠. 물론 일본이 강한 분야도 여전히 많지만 토모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이의 조심스러운 말에 토모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일본의 강점이기도 해. 신중함과 전통을 중시하는 건. 말을 이어가던 토모야는 문득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유스케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패션.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죠. 우리 회사 후배들 중에도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토모야는 갑자기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를 두고 한국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희도 세뇌당했냐?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어디 갔어? 토모야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유스케와 유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스케의 차분한 대응에도 토모야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진짜 한국을 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이의 조용한 질문에 토모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발전된 인프라. 그것은 분명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토모야는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편견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마침내 토모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스케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토모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무거운 안경을 벗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토모야의 조용한 인정에 유이와 유스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토모야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토모야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곳이니까. 여행의 마지막 날, 토모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온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출국장에는 셀프 체크인 시스템이 있어서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유이의 안내에 따라 토모야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여권을 스캔하는 간단한 절차로
모든 출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공항보다 편리한 구조네. 토모야의 솔직한 감탄에 유스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인천공항은 여러 해 동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던 곳이에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승객편의 시스템은 정말 앞서 있죠.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토모야는 면세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쇼핑 도우미 로봇, 가상 피팅 시스템, 모바일 결제 등 첨단 기술이 쇼핑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토모야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유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아버님? 토모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첨단 기술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야.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유이와 유스케는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토모야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토모야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서울의 전경이 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고층 건물들과 한강의 물결, 그리고 도시를 감싸고 있는 산들. 그것은 마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어. 토모야의 중얼거림에 옆자리에 앉은 유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토모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오르자 토모야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명동의 활기찬 거리,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변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만났던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열정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도쿄에 도착한 후 토모야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모야는 평소 자주 가던 이자카야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한 동료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기엔 멀었지. 기술력도 경쟁력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잖아. 과거의 토모야라면 동의했을 말이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어. 나도 최근에 가보고 놀랐거든. 특히 디지털 기술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동료들은 토모야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던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토모야 씨, 한국 여행이 그렇게 좋았나요? 응,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 직접 보고 경험하니 새로운 시각이 생기더라고. 며칠 후 토모야는 유스케 부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이가 준비한 한국 요리를 먹으며 그는 여행의 추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유이,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구나.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나는데. 유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다른 한국 음식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같이 요리해 볼까요? 토모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토모야는 문득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구나. 고맙다, 유이. 내가 아니었다면 이번 여행도 없었을 거고, 나의 이런 변화도 없었겠지. 유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토모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시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요. 한국의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토모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겠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토모야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진정한 화해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